안녕하세요. 앞 영상에서 이제 우리가 슬롯을 만들어서 능력을 좀 키워보자. 어떻게? 이런 걸 고민해보자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슬롯이 어떤 게 있는지 저의 기준에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해서 본인만의 슬롯을 만들어서 본인만의 이상적인 방향성을 찾는 걸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 테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좀 순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가꿀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있죠. 바로 외모입니다. 좀 뜬금없죠? 근데 이 외모라는 것이 당신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생각보다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건 100%를 채우는 용도가 아니라 약간 예를 들어서 호르몬 수용체가 있으면 그러면 호르몬 수용체가 있으면 이제 리셉터 이런 게 있겠죠. 이런 수용체를 이제 어떤 알갱이, 그러니까 효소 같은 게 여기에 붙어야 기능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이과 완전 이과적인 말이긴 한데 입체 구조가 맞아야 붙을 거 아니에요. 부착.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활성화가 되죠. 음. 부착이 돼야 활성화돼요. 근데 부착이 어떻게 돼요? 입체 구조가 맞아야 된다. 근데 그 입체 구조가 뭐야? 우리 인간한테는 외모가 될 수 있다. 적어도 처음 보는 사람들 기준으로. 당신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편견을 갖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걸 형성하는 데 가장 큰 기준은 외모입니다. 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잘생긴 편에 속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편견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거는 당신도 똑같기 때문에 결국 서로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하다 보면 이게 중요하다는 걸 납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외모에는 다행히도 정말 다양한 기준들이 있어요. 키, 체중, 몸매, 아니면 체중, 그다음에 얼굴, 아니면 피부, 옷, 옷 입는 스타일, 어, 헤어, 머리, 뭐가 있을까? 뭐 액세서리 이런 것도 있겠죠.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신들이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죠. 일단 피부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얼굴에서 열이 차가지고 이제 여드름이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수 때 완전 피부가 뒤집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여드름 패치를 붙이고 다녔다가 오히려 피부가 더 악화가 됐어. 그래서 피부과를 가서 이제 상담을 받았더니 제 피부는 여드름 패치를 붙이면 악화가 되고 세안을 하면 할수록 그 화학 성분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찬물 세수 그 정도만 하고 여드름 패치도 안 붙이고 했더니 피부가 확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수면 패턴 이런 것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대처법 이런 것들을 돈이 되시는 분들은 피부과에 가시고 아니면 유튜브 이런 거 참고해서 한번 관리를 해보세요. 관리를 여성분들은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 특히 남자애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음, 집에서 적어도 부모님이 챙겨주지 않는 이상 혼자 그렇게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한번 그 부분을 개선해보자. 피부만 좋아도 진짜 당신이 옆에서 못생겼다, 잘생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피부만 괜찮고 옷 멀끔하게 입으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외모에서 문제가 없거든요. 이게 좀 슬픈 현실이긴 한데 이게
잘생겨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슬픈 게 아니구나. 어쨌든, 어, 잘생긴 거는 범주가 다른 얘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하지 않을 외모를 가꾼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당신도 마찬가지라니까. 이게 있다고, 편견이.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챙겨야 될 게 옷이겠죠? 옷도 비싼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니죠. 비싼 건 내구성이 좋으니까 뭐, 빨래 귀찮을 때 뭐, 가만히 놔둬도 뭐, 도움이 됐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명품 이런 건 이제 관리하는데 귀찮고, 그래서 본인한테 딱 맞는 뭐 보세든 뭐, H&M 뭐 이런 거 있잖아. 저도 옷 그렇게 잘 알진 못하지만, 알아보는 애들이 점점 제 나이가 되면 될수록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 알아보는 애들이 가꿀 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알아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될 거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할 거고. 이 선순환이죠, 선순환. 그래서 피부랑 옷, 그 다음에 머리. 이것도 돈이랑 관련이 있죠. 좋은 헤어샵을 가면 이제 파마를 받을 수가 있고, 뭐, 안 좋은 데를 가면 파마를 하더라도 약물이 안 좋아서 두피가 안 좋아질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염색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 근데 그 헤어스타일도 정말 중요해요. 진짜 머리 길게 물어가지고 막 헤어핀 꽂고 다니는 남자애도 있고 그런데, 아, 좀 관리를 잘 해보세요. 진짜 이 세 개만 해도 얼굴이 비호감이더라도 사람들이 피하진 않습니다. 네, 이 세 개만 하더라도. 물론 과하면 안 되죠. 그런 걸 센스라고 부르고. 이 센스라는 부분은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 튕기는 건 상처받고 성장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문제 풀고 틀리고 오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고 틀리고 오답을 해야 되지만 오답을 하면 성적이 조금씩 올라갈 거잖아요. 그것처럼 처음에 틀려도 되니까 계속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봐라 이거죠. 오케이? 아, 진짜 수험생 유튜버 아니랄까봐 비유가 수능으로 가네요, 참. 음.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체중 관리죠. 아니면 몸매. 이게 바로 운동이죠, 운동. 저도 이쪽에는 좀, 그렇게 할 말이 많진 않지만, 운동은 항상, 수능 끝날 때마다 해오긴 했어요. 그죠. 식단 관리를 못해서, 네, 그렇게 살을 많이 빼진 못하긴 했는데, 네, 식단 관리가 결국 살 빼는 데 중요하고요. 살이 안 쪄 있는 분들은 이제 말라 있거나 그런 분들도 마른 게 스트레스인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운동을 어떻게 취미를 붙여보시면, 20대 초반일수록, 19세에서 뭐 20대 초반, 이때 운동을 취미를 붙이는 게 사람들이 사실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학창 시절에 본인이 운동을 안 했다든지 축구에 끼길 꺼려했다든지 뭐 이런 사람일 수 있잖아. 네, 그런데도 헬스는 할 수 있어. 헬스는 그런 운동의 센스를 요구를 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꾸준함을 더 가치 있게 보기 때문에 공부랑 비슷해, 공부랑.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 의지가 있다 하면은 헬스도 괜찮죠. 돈이 있으면 PT를 받으시고 다 돈이 있으면 다 도움이 되겠지만 다 그 부분들은 이제 의지나 그런 걸로 커버 칠 수 있는 부분 안에 있긴 해요. 근데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음, 운동 같은 건 헬스장 가까운 데가 아니더라도 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동네에 잘 찾아보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잘 찾아보세요. 그런 거 찾아보는 것도 경험이거든. 여러분들이 좋은 문제집, 좋은 인강 찾으려고 뭐 커뮤니티 이용하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것처럼 이런 헬스장 찾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인강 사이트 찾는 거랑 헬스장 찾는 거랑 다를 게 없다는 거지. 당신들이 수험 생활에만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니까. 인생은 전부 똑같아. 열심히 산 사람이 보답을 받고 더 좋은 걸 갖게 돼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걸 소모하고 더 나아진다. 이거죠. 그리고 시간을 들인 사람이 어떻게든 나아지고, 그 정도는 재능에 따라 다르다. 모든 건 똑같아요. 응. 그저 그 부분을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슬롯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의 부분에서 자, 외모라는 게 이렇게 하나의 슬롯이 형성됐습니다.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 실물을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제가 네가 이런 말을 했다고?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어,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정말로 구원이 불가능한 수준의 얼굴이면 오히려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신 분들이 사실 대한민국의 한 50%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조금만 투자해도 그러니까 외모에서 예를 들어 7등급이면 공부하면 3등급까지 쉽게 올라가죠. 근데 한국에서는 3등급이면 잘생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외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약간 그러니까 한국 입시에서는 3등급이 높지 않은 등급으로 보는 거지 1, 2, 3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3등급만 해도 당신이 선망하는 대상 정도의 외모는 되거든요. 3, 4등급 이 정도만 봐도 돼. 외모에서. 이 정도 안에만 들기만 해도 연애하고 싶으시면 뭐 본인 수준에 맞는 상대를 바랄 때 연애를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어, 나중에 어딜 가서 면접을 본다. 아니면 뭐 군대에서 뭐 생활을 한다. 솔직히 거기서도 관리가 안 돼 있고 비호감이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고 배척당하고 고통받는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피하려면 이 부분을 당연히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정말 의외로 외모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제일 그걸 하기 좋아요. 그냥 운동하시고 피부 관리 받으시고 옷 좀 구경하시고 머리 좀 하시고 근데 다 돈이 든다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알바 좀 하시고. 오케이? 근데 이제 이 질문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이거 관리 다 했는데 또 N수 N 플러스 1 해가지고 수험생활 하면 망가지는 거 아니냐. 망가질 수 있죠. 근데 뭐, 그럼 다음 수능 끝나고 또 가꾸면 되잖아. 그때는 지금 이번에 해본 경험을 통해서 훨씬 빨리 업그레이드 될 거 아니에요. 경험이라는 건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누적되는 거예요. 지식, 경험, 그런 것들은 진짜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해요. 해보는 순간 이제 노하우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다시 뭐 내가 살을 뺐을 때 요요가 온다. 이럴지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 결국 중요한 건 의지죠. 그러니까 그 의지라는 원동력을 나중에 다시 갖게 된다면 노하우가 있을 때 효과를 확실히 보겠죠. 그런 것들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우리가 또 뭘 키울 수 있을까? 음, 그 다음의 부분은 오케이, 이걸로. 어, 공감 능력. 이게 또 우회일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어떻게 키우느냐. 근데 그 전에 공감이 뭔지를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동일한 상태가 되는 게 공감일까요? 그건 저는 공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소위 F와 T의 경쟁들이 있죠, MBTI에서. 근데 이제 F가 원하는 공감이 순수한 공감일까? 그리고 T가 정말 공감을 못하는 걸까? 그거는 이제 저보고 너 T야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F고요. 제가 생각할 땐 T도 충분히 공감을 할 줄 알고 표현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음, 결국 감정적인 동일화는 제 기준으로는 공감이 아닙니다. 공감은 뭐냐? 상대방의 행동, 생각, 성격 등을 이해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했던 생각, 판단, 행동들을 어, 받아들인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은 이해의 영역이에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 무슨 공감할 기관이 있나? 점점 티 같아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대방의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환경이죠, 환경. 아니면 과거, 경험들. 뭐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가정 환경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 환경이 있을 수 있고, 주변 친구들을 볼 수가 있고, 학교, 다닌 학교, 아니면 뭐, 어, 지향했던 것들, 아니면 꿈,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얘가 왜 그런 성격을 갖게 됐고, 왜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그거를 이해할 줄 알게 되면 인간에 대한 통계가 형성이 돼요. 당신 내면 속에서. 당신의 내면 속에서 인간에 대한 데이터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 공감하는 힘은 데이터 수집 능력이에요. 와우,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당신이 좋은 데이터 수집 단말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A를 만났어. 이런 성격이 있고 이런 판단을 했어. 와, 신기하다. 그래서 하나 딱 가져가는 거야. 근데 B를 만났는데 또 다른 선택을 하네. 근데 그 다른 이유가 이런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다르구나 라는 데이터를 가졌는데 이 A라는 애를 만났더니 뭔가 좀 비슷한 거야.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속도가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훨씬 빨라져.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A, B, C, D, 뭐 E, F 이런 식으로 수용체들이 쫙쫙쫙쫙 달라붙다 보면 통계적으로 이런 사람은 이런 경향이 있더라 라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걸 이제 영어로 뭐 guts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감 아니면 이제 촉, 어, 촉, 감촉은 아니고 감이랑 촉 아니면 이제 음, 센스? 이것도 센스죠. 결국 경험이니까. 결국 당신을 센스 있는 사람을 만들어드리는 영상인 것 같네요. 결국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센스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종류, 저런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보다 보면 당신은 그 사람들의 통계적인 데이터가 내면에서 형성될 것이고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면 안 돼. 의식적으로 하면 편견이 돼요, 편견. 그래? 근데 그 편견이 본인만의 편견이어야 그때 매력을 갖는 거지. 사람들이 이러더라, 사람들이 저러더라, 이런 거는 진짜 안 돼요. 확증 편향 이런 거 안 돼. 근데 당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만나본 이런 사람은 이런 경향이 있던데, 너는 이러려나? 라는 정도의 데이터는 웬만한 인간을 파악하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 그럼 옆에 있는 저 사람의 성격을 파악을 했으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겠죠. 맞춤형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럼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겠지. 아니면 뭐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좀 더 빠르게 다가가고 수용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안목이 있는 사람. 결국 우리는 안목을 키우는 겁니다. 안목을 키우는 방법은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사람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뭐다? 딱 하나가 있어. 일단 뭐 1번 딱 하나가 아니네. 1번 사람을 많이 만나고 소통해라. 벽을 치지 말고 편견 없이 경험해라. 그 사람들을. 실물로서. 옆에 있는 친구. 같은 반 친구더라도 안 친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기를 제대로 해보니까 잘 맞을 수가 있어. 지금 시기에 잘 맞는 애들이랑 다니면 재미없지 않아요? 그 학교에서 지금 수능 끝나고. 뭐 얘기 안 해본 애랑도 좀 넌 어떠니? 이런 식으로 얘기 한번 나눠보시고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거거든. MBTI I인 사람 이때는 I랑 E가 문제네. I인 사람들은 E인 사람이 다가오길 기다려주시고 근데 왔을 때 쳐내지 말라 이거지. E인 사람들은 사람 잘 봐가면서 다가가 보시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영화 아니면 뭐 애니가 될 수도 있고 웹툰 뭐 이런 것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정말 많은 인간상들이 있죠. 당신의 삶에서 접할 수 없는 인간상들을 미디어나 매체로 만날 수 있는 거지. 유튜버는 그 정도로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유튜브는 오히려 단편 아니면 이제 이런 걸 만날 수 있는 매개체로서는 사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천천히 꾸준히 보면서 어, 얘는 왜 이럴까라는 걸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봐요. 근력이랑 똑같아, 근력. 근력도 그 계속 운동을 해야 느는 거지. 근육 세포가 뭐 찢어지고 하면서 더 커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공감 세포도 이제 당신이 공감하려는 노력을 해야 찢어지면서 더 기능이 활성화되고 많아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포라고 생각하세요. 공감 세포가 있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단기간 내에 뭐 아이인 친구들은 이런 게 더 좋겠네요. 영화나 애니나 웹툰이나 아니면 이제 문학, 소설, 책 읽기 뭐 이런 거. 요즘은 근데 뭐 영상물을 더 좋아하니까. 근데 다 도움이 된다는 거지. 오히려 영상물이 도움이 되는 게 주변에 있는 환경 이미지가 딱 있잖아. 근데 책을 보면 그 상상하는 능력도 키워지겠죠. 그런 거는 이제 MBTI N 같은 느낌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3번 이제 나중에 대학 가거나 군대를 가거나 뭐 여기서도 이제 당신의 인간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최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라. 재수학원도 마찬가지야. 사실 재수학원을 당신이 나중에 가게 된다면 혹시나 음, 이때 당신의 생각이 제일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서 이때 사람 많이 만나면 당신의 인격이 좀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너스로 어, 또 다른 능력이 하나 생각났는데 영어 능력이에요. 영어. 회화. 이제 회화 스킬 키우고 싶어 하고 영어 자기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해외 유학을 어릴 때 갔다 오지 않았다는 이유 아니면 뭐 영어 유치원을 안 갔다 왔다 아니면 어릴 때 영어 학원을 안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옆에 잘난 친구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런 분들이 도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가 하나 좀 신박한 아이디어를 제안할게요. 이거랑 관련이 있어. 왜냐면 지금 우리 이 시기에 뭘 하냐면 대부분 넷플릭스 끊어가지고 아니면 뭐 좋아하는 뭐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보면서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거기서 도움이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로 만약에 한국 드라마를 보더라도 똑같아요. 자막을 달아. 근데 영어 캡타임, 영어 자막을 달아. 한국말로 예를 들어서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영화를 보는데 영어 자막으로 하면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귀로 듣는 거는 한국말인데 글자로 나오는 건 신기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걸 읽으면서 이거 좀 궁금한데 싶은 단어들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가 있기도 하고 실질적이라는 거지. 실제로 쓰이는 단어니까. 그래서 이거 좀 좋은 팁이에요. 제가 지금 실제로 저번 영상에서 스카이키스 봤다 했잖아요. 그거 영어 자막 틀고 봤는데 막 표현 보면서 자막 보고 따라 읽고 하면서 혼자 웃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따라 읽고 싶으면 회화에 도움이 될 거고, 따라 읽으면. 단어들 보면서 좀 찾아볼 그런 여유가 있다 하면 멈춰가지고 스크린샷을 찍든지 아니면 패드로 영상을 본다 하면 핸드폰으로 그걸 찾아보고, 그걸 단어장으로 만들고 하면은 수능 그 이상의 단어들을 당신 걸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나중에 해외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도움이 될 거고. 음. 그래서 자막을 원하는 언어로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다. 특히 영어.
아마 뭐 일본 애니메이션 보는 분들은 그 자막을 일본어로 하면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듣는 거 정도에서 만족을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영어, 회화 이런 것도 능력을 키워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슬롯은 이거 3개 정도로 해봅시다. 이 3개만 키워도 사실, 오, 당신은 진짜 지금보다 한, 몇 배? 몇 배는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요? 네. 이거 한번 추천드릴게요. 외모 관리,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 근데 이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면 어떻게 된다? 만약에 수능을 다시 치게 된다면 문학 푸는데 엄청 도움이 돼요. 수능 문학 푸는. 글을 읽으면서 그 딱 인물 캐릭터 잡기가 되게 쉽거든. 당신 안에 이 내면 속에 데이터가 수집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문학에도 도움이 될 거고 이 방법은 수학에도 도움이 될 거고. 지금 시기는 어차피 아니 수학에도 영어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시기는 어차피 수학과학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는 본격적인 수험생활 하는 거 아니면 귀찮고 힘들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것들 하면서 노는데 도움도 되는 방식으로 놀면 그 뭐랄까 공허함이라 해야 되나? 뭔가 시간이 증발하고 있다. 나는 시간을 날리고 있다. 이런 기분이 좀 덜 들 수 있다. 이런 거 도움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들 파이팅!